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온 지 2년이 넘어가는데 2차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확진자는 여전히 많은 가운데 외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10시간이나 넘게 장시간 비행기를 타게 되면 다리와 발이 퉁퉁 부어서는 도착지에 내릴 때쯤이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수액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체액이 어딘가에 고여서 나타나는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포를 살리는 정상적인 수분을 진액이라 한다면 진액과 비교되는 대사 후 생기는 찌꺼기 같은 물은 땀, 소변, 호흡으로 배출되지 않고 위나 장관에 고여서는 담음을 만들죠. 담음과 달리 얼굴, 팔다리 혹은 전신으로 림프액이나 혈액을 삼춘 물이 세포 간질의 과잉으로 존재하면 띵띵 붓게 되는 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특히 하지부종은 팔다리가 붓는 경우인데요. 심장에서 말초로 나간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물이 고이듯 다리 쪽에 정체되거나 또는 혈관 내벽의 결합 조직의 손상으로 탄력이 저하되고 혈관 투과성이 나빠졌을 때도 혈관에 누수가 일어나 종아리나 발 등이 붓게 되지요.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지혈에도 도움되는 콜라겐을 말씀드렸는데요.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섭취도 강조하는데요. 그 예로서 동맥혈관엔 은행잎 추출물, 정맥혈관엔 병풀 추출물, 적포도잎 추출물, 모세혈관 강화에는 아로니아, 소나무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도 결국은 근육이 약해서 림프 순환이 안 되고 정맥혈관의 손상으로도 나타나는 부종의 증상이죠. 하지 부종을 오래 놔두면 미관상, 코끼리 다리 같아서 좋지 않은 건 물론이고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염증과 혈전까지 생겨서는 이를테면 심부정맥 혈전은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부종을 단지 혈관 재생,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면 해결될까요? 한방에선 팔, 다리 사지는 비장이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팔다리에도 이상이 옵니다. 비장의 기능이 나쁘다는 것은 보통 혈액 내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감소하는 혈액이 묽은 상태로 이때는 혈액 내 삼투압이 떨어져서 세포 간질에 피가 고이는 울혈이 부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어디에 부딪혀기만 해도 멍이 잘 들고 얼굴도 푸석하죠.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비위라 해서 위장인들 좋을 수가 있을까요? 비장에 물이 생기면 위장의 기능도 안 좋아져서 숙식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 정체되면 습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음식이 위와 장에서 분리되지 않아 정체되면 숙식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숙식으로 생긴 습열이 방광으로 내려가 신장을 공격하여 하지부종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지부종의 원인은 비위의 기능 약화와 함께 신장에서 물 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서 있는다고 다리가 다 붓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도 다리가 붓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리가 잘 붓는 사람들은 폐기가 약한 것도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가 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팔을 들어 올려서 쇄골 밑에 첫째 갈비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운문혈이라고 하는데 그 운문혈에서 1cm 내려간 중부혈을 눌러서 아픈 사람 치고 폐가 튼튼한 사람이 없습니다. 폐가 약하면 혈액을 위로
끌고 오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하지부종이 생기게 되겠죠. 폐가 밑에서 물을 잘 빨아당기는 것은 뿌리에서 수액을 잘 빨아올려 나뭇잎이 촉촉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폐에 물이 올라가면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못 내려가는 경우도 얼굴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폐가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이 약하면 얼굴에 물이 머무르게 되죠. 얼굴 부종 이외에도 콧물, 눈물로 나타나는 알러지 비염, 귀에서도 물이 정체되는 삼출성 중이염은 폐가 물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아래로 내려오게 하듯 얼굴에 머무는 물을 방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하지 부종, 얼굴 부종 혹은 복부에 담적처럼 물이 머무르는 것은 폐기가 약하든 위장의 기능이 약하여 숙식 때문이든 간에 신장이 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원인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신장의 물 관리 시스템을 교정하는 것이 부종을 해결하는 퍼스트 초이스라는 거죠. 부종이 있다고 이뇨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소변으로 빼내면 몸은 기혈이 빠져서는 저혈압, 부정맥, 두통,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수치 증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 말고 이수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수작용이란 우리 몸에서 어느 쪽은 물이 넘치고 또 다른 곳은 물이 부족한 상태를 물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는 것. 마치 전라도는 홍수가 났는데 강원도는 가뭄인 상태를 전국이 골고루 물 공급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쯤에서 부종에 도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물 분포를 균형 있게 맞춰줄 뿐 아니라 부종을 염증으로 보고 염증까지 없애주는 이수소종의 본초를 모아다가 달인 파동 액상차가 있습니다. 적두, 호박, 백출, 창출, 복령, 옥수수 수염, 계피를 넣어서 달인 한방 액상차가 있는데요. 아이 낳고 붓기 있는 산모에게 산후오로와 부종 치료를 위해 호박 중탕을 먹었던 거 아시죠? 호박은 혼백을 진정하여 물기를 잘 통하게 하면서 어혈을 부수고 뭉친 것을 없앤다고 하여 방약 하편에 나와 있습니다. 기어인 산모에게 호박이 왜 좋은지 아시겠죠? 복령은요, 소나무 뿌리에서 자란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신선들이 먹는 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신선들이 먹는 약이라고 하였을까요? 이를테면 혈이 끈끈하고 탁해질 땐 물이 넘치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도록 하고 물이 너무 많으면 혈 자체가 희박해져서 상대적 빈혈이란 기립성 현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넘치는 물을 다른 곳으로 빼내어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게 해주죠. 위장 기운을 도우는 백출과 복령을 함께 쓰면 위장에 고여있는 물이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물을 상초인 폐에서 처리하려면 폐가 잘 뻗어가도록 하고 물이 잘 기화가 되도록 양기를 통하게 하는 계피도 들어가 있고요. 적두란 팥을 말하는데요. 간을 좋게 하면 소간을 먹고 뇌를 좋게 하기 위해 뇌와 닮은 호두를 먹고 신장을 좋게 하기 위hen 검은 콩이나 팥을 이용한 상사 이론에 근거하여 적두는 염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갈증을 해소하고 이뇨뿐만 아니라 신장으로 가서 시그널 펩타이드로 작용하여 신장 세포를 재생하도록 도와줍니다. 옥수수 수염을 옥초설화하여 또 몸이 부었을 때 옥수수 수염을 말린 차를 마시면 소변이 잘 나가게 해서 부종을 가라앉게 해줍니다. 여기에 고활성 칼슘까지 들어가서 식물 추출물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종 외에도 부종이 오래되어 비만이 되었거나 담음이 배에 쌓여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야간뇨가 있어서 숙면에 방해가 되는 전립선 기능의 문제,
방광염, 위장의 담음이 정체된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부종일 때는 혈관 강화를 위한 항산화제나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한 단백질 공급, 위장의 숙식을 없애는 약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구독을 계속해 주신다면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